축구 선진국인 스페인은 주 3회 축구한다. 일본은 주 3회 축구한다. 그런데 주 5회 하는 우리나라보다 축구를 잘한다. 한국은 훈련시키는 방법이 잘못됐다, 무식하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운동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려면 운동량이 많아야 하는지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은 쓸모없는 운동이어서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어떤 운동은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라는 정보가 넘쳐나요. 문제는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운동 세계에서는 그럴듯하게 말하면 다 맞는 말 같거든요. 저도 프로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 3년째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운동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아 어떤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 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헬스로만 예를 들어도 어떤 피트니스 전문가는 건강을 위해서 고중량을 15분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어떤 피트니스 전문가는 건강을 위해선 맨몸 운동을 강조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축구 선수를 준비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담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투런이라는 책과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의 내용도 가져왔으니 영상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책에서는 타라우마라족이라는 부족이 나옵니다. 먼저 이 부족을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원주민 타라우마라족이 세계적 명성을 얻은 건 2009년 본투런이라는 베스트셀러를 통해서입니다. 이들은 평소 맨발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거리를 쉽게 달려요. 여자들은 아리웨타라는 경기를 하는 문화가 있는데 10대 소녀와 젊은 여자가 천으로 만든 둥근 고리를 쫓으면서 40km 정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라라이파리 경기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남성들이 조를 이루어 오렌지알 크기의 나무공을 차면서 최대 130km까지 달립니다. 이런 경기는 오늘날 하고 있는 울트라 마라톤과 비슷해요. 울트라 마라톤은 대회마다 다르지만 50km, 100km, 200km를 달리는 대회입니다. 특별한 규칙이 없고 걷기, 휴식, 섭취가 허용되며 일부는 수면하며 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훈련 계획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40km에서 130km까지 멀리 오래 달리면서도 훈련은 하지 않아요. 대신 평소에 몸을 쓰는 일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아예 없거나 제한적으로 있고 노동을 덜어주는 기계나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흙을 갈고 파고 옮기는 육체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킬로미터씩 걸어다니는 이동이 기본값이고 평균적으로 하루 16km 안팎을 걷는 생활을 한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족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일상에서 몸을 쓰는 환경이 대부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 생존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일을 돕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쌓인 활동량이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저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걷고 움직이고 뛰어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타라우마라족처럼 움직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움직이려면 평소처럼 생활하는 회사원 기준으로 매일 2시간을 더 걷는 수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타라우마라족처럼 살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가능한 최소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현대사회에서 소아 청소년 운동 권장량은 중고강도 활동을 하루에 최소 60분 매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강한 운동선수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발달이 평균적으로 잘 나온다는 최소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치를 지키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운동량이 꼴찌입니다. 남한은 146개국 중 145등이고 여아는 146개국 중 꼴찌입니다. 당연히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방금 보여드린 지표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합니다. 다만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요. 집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없지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도 없어졌어요. 실내 학원을 가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운동을 하면 아주 잠깐 50분 수업을 해요. 픽업 차량으로 10분, 20분 차를 타고 학원을 가고 실내 구장에서 50분 수업하고 다시 10분, 20분 차를 타고 내려줍니다. 그리고 취미는 보통 주 1회에서
많아야 3회 합니다. 그나마 취미로 하는 운동도 중고강도 훈련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원들은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놀아주다가 집에 보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활동량과 운동량을 늘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축구도 금지된 곳이 많고 체육 수업도 일주일에 두세 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일상에서 뛰고 넘어지고 부딪히는 경험을 쌓기가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이들이 3, 4학년이 되면 갑자기 엘리트 반에서 축구를 시작합니다. 취미반에서부터 축구를 했다고 하지만 운동 능력으로 보면 이때부터 제대로 운동을 시작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럼 축구 선진국은 이 준비 기간을 어떻게 만들까요? 스페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페인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고 온 지인에게 스페인 축구 시스템을 물어봤어요. 스페인에서는 주 3회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저희처럼 개인 축구 교실이 아닌 지역마다 프로 유스팀에서 5살, 6살부터 축구를 쉽게 배웁니다. 이때부터 계속 달리고 부딪히고 뺏고 뺏기고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1대1, 2대2 같은 스몰 사이드 게임을 많이 합니다. 어릴수록 아이들은 원래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는 본인이 가진 힘을 100% 꺼내서 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뛰고 빠르게 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축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빠르게 달리고 방향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뺏으러 가는 이런 운동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반응하고 넘어졌다가 바로 다시 일어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운동신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정해진 동작을 천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몸과 신경이 스스로 적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달리면 달릴 때 웃으면서 달립니다. 인상을 쓰면서 달리거나 불편해하면서 달리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5살, 6살 때부터 주 3회 훈련이 자연스럽게 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중학교 1학년까지 꾸준히 가져가요. 물론 축구 인구가 많으면 좋은 선수가 나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격차의 시점은 인구가 아니라 5살, 6살에 이미 몸이 축구에 적응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단지 유럽 사람들이 근육이 달라서 우리가 근지를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투런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케냐인들이 달리기를 잘하는 이유는 케냐인들에게는 돌연변이 근육 섬유가 있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왜 빠르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왜 느려졌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이런 말도 나와요. 케냐의 10대 마라톤 선수들이 미국의 10대 마라톤 선수들보다 훈련할 때 18,000마일, 29,000km를 더 달린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느려졌습니다. 요즘 시대 아이들은 느려졌어요.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량뿐 아니라 평소 활동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16년간 운동선수로 생활하면서 느낀 건 운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운동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도 그걸 다시 내 기술로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운동을 할까봐 시작을 못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은지 판단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뭐든 해야 해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스포츠인들이 더 많이 나오려면 어렸을 때부터 움직이고 뛰어놀게 해서 언제든지 운동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기술이나 방법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운동량이 있어야 강한 몸을 만들 수 있고 강한 몸 위에 기술이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운동을 하는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해요. 운동의 한자는 옮길 운과 움직일 동으로 몸을 돌리거나 움직임을 뜻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술하고 운동은 달라요. 운동선수면 운동선수에 맞는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움직임이 부족한 현대 사회에서 운동을 하는 시간마저 움직임이 부족하고 정적인 훈련을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놓칠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